봅시다. 3-1 좀 봐볼까요? 자, 풀이를 하기 전에 좀 몇 개 확인 좀 해봅시다. 이거를 잘 알고 있을라나. 자, 여러분들 수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는 거대로 그냥 쭉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거부터 가볼까? 초등학교 때 뭐부터 배우지? 자연수부터 배우죠. 자연수가 뭐라고 배우죠? 다른 말로? 그걸? 요 다음에 나오는 게 뭐겠어? 그럼 얘는 뭐? 양의 정수. 양의 정수다 라고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0이라는 거 배울 거고, 그리고 음의 정수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정수다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요 사이에 좀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서 자연수를 또 분류를 했었는데 기억을 하시려나? 1-1 처음에 뭐 배우지? 소인수분해 배울 때 뭐 배우죠? 유리수. 아닌데 유리수는 그 뒤인데 소인수분해 할 때 소수 그리고 합성수 그리고 0. 아무것도 안 했어. 1과 소수와 합성수 이렇게 나뉘죠. 자, 1은 소수예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약수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오케이. 뭐 이유는 그렇게 되긴 하는데 분류를 애초에 나눴잖아. 1이 소수였으면 요 안에 있겠지. 그죠? 네, 1과 소수, 합성수 세 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했으니까 그렇게 나눴다는 것 자체는 1은 소수는 아니다라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합쳐져서 자연수인 거니까 1과 소수와 합성수. 그럼 1은 여기 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얘는 약수의 개수가 1개, 얘는 약수의 개수가 2개, 합성수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이다 라고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약수의 개수가 딱 3개인 녀석들은 누구게요? 4. 그리고 8? 아닐걸? 9. 그리고 자, 우리 약수의 개수 어떻게 했지? 얘 약수의 개수 몇 개? 12개. 지수에다 각 1씩 더해서 계산하죠. 이렇게 해서. 지수에 각 1 더해지는 이유는 뭐야? 얘네가 1인 경우가 있어서 0제곱일 때. 그쵸? 1, 2, 2제곱, 2세제곱 이렇게 4개. 여기도 1, 3제곱해서 3개. 그렇게 해서 카운팅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딱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친구들은 뭐 어떤 형태가 어떤 형태여야 돼? 어떤 숫자에
요 형태가 돼야 3개 나오는 거죠. 다른 게 껴있으면 3개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요게 곧 뭐여야 될까요? 이 네모는 어떤 수여야 될까요? 그치, 소수가 돼야 되겠지. 왜냐면 여기서 더 쪼개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7제곱이면 3개인데 4제곱이면 3개인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뭐여야 돼? 소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따라서 요 3개짜리는 한마디로 소수의 제곱수인 겁니다. 얼추 알겠나?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면, 그럼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인 녀석은 누구게요? 홀수계. 그리고 요 이야기들은 혹시나 잘 모르겠으면은 거기 첫 페이지에다 그냥 적으시면 돼요. 요 수책 얘기들은 계속 할 얘기들이라서. 홀수계인 녀석들은 조금 구분을 해보면 그리고 홀수계인 녀석들. 자, 봐봐. 우리 약수의 개수 할 때 예를 들어 네모의 m제곱과 뭐 세모의 n제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약수의 개수 셀 때 m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1 할 거예요. 그쵸?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건데 어떤 두 숫자를 곱했을 때 아니면 뭐 세 숫자가 됐든 네 숫자를 됐든 우리 곱해서 약수의 개수를 셀 거잖아. 근데 이 결과가 홀수가 나오려면 얘랑 뭐여야 됐을까? 둘 다 홀수여야 되죠. 짝수 하나라도 껴있으면 곱했을 때 어떻게 돼요? 짝수가 나와요. 그치? 그럼 봐. 이게 홀수여야 되고 이것도 홀수여야 돼. 그러면 여기 있던 m과 n은 뭐였어야 돼? 짝수였어야 돼. 그래야 1 더했을 때 홀수죠. 얘도 짝수여야 되고요. 얘도 짝수여야 되고요. 뭐 더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뭐 동그라미 뭐 x제곱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짝수가 돼야 홀수 곱하기 홀수 곱하기 홀수에서 홀수 나올 거다. 그럼 봐. 여기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 부분이 다 짝수인 녀석이야. 이런 녀석을 뭐라고 부르게? 짝수라고 하면 반으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절반으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절반으로 쪼개면 얘는 어떻게 될까? 똑같은 녀석이 2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냥 제곱수입니다. 제곱수인 녀석들이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잘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 이거 1-1 내용이라서 1-1 할 때 또 할 거야. 지금 알아두면 그때 편하겠지.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1부터 100번까지의 문이 있어요. 그리고 1부터 100까지 등번호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할 거냐면요. 여기 1번, 여기 2번, 뭐 여기 3번, 뭐 이렇게 해서 문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100번까지. 자, 1번 등번호를 달고 있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뭘 할 거냐? 자기 등번호에 배수되는 녀석들의 문 상태를 바꿀 겁니다. 닫혀 있으면 열고, 열려 있으면 닫고. 그럼 1번이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다 열겠지. 자, 그 다음 2번이 들어가서 뭘 할까? 2번 문 열려 있으니까 닫을 거고, 4번 문 열려 있으니까 닫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배수들을 다 닫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00번까지 진행을 했을 때 열려있는 문의 숫자가 몇 개일까? 이 문제 본 적 없나? 이거 워낙 유명한 건데. 소수에 관한 것들을 배울 때 꼭 하는 소인수분해 할 때. 50개. 50개. 이유는요? 그럴 것 같아서요. 사람이 한 명 지나가면 그 아래 거는 못 그치? 건드리니까. 밑에 거는 못 건들지. 배수를 하니까, 그치? 자, 규칙적인지 아닌지는 한번 몇 가지를 해봅시다. 1번 사람이 들어가서 열었어요. 그 뒤로 이 문은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그죠? 이 1번 사람이 얘도 열었어요. 2번 사람이 닫을 거예요. 그럼 얘는 닫혀 있겠지, 계속. 자, 1번 사람이 열었고요. 3번 사람이 들어가서 닫았어요. 그 뒤로 건들 일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럼 4번 문은 어떻게 될까? 1번 사람이 들어가서 열었고요. 2번이 가서 닫았고요. 4번이 다시 가서 열었어요. 자, 요까지 보면은 이제 좀 느낌이 오면 좋을 텐데, 어떤 녀석들이 열려 있을까, 문이? 개수가. 홀수인 애들. 약수가 1개니까 열려 있죠. 2개니까 열고 닫아버렸지. 2개니까 열고 닫았고, 3개니까 열고 닫고, 열고 끝이지. 자, 결론 뭐다? 약수의 개수가 홀수 개인 녀석들이다. 그거 누구라 그랬죠? 제곱수. 그럼 열려있는 문 몇 개게? 1부터 100까지 10개. 제곱수가 10제곱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열려있는 문 개수 10개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됐을 거라서, 네, 요거까지 이제 다 하고 나면 나는 소인수분에 대한 웬만한 모든 것들을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것도 좀 중요한 이야기라. 자, 그럼 여기에서 1-1까지 했던 자연수, 이제 소수, 합성수, 뭐,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보면 되고, 이건 굳이 나눌 필요 없을 것 같아. 음의 정수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까지가 정수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물어볼게요. 정수는 정수끼리 더했을 때 정수만 나오나? 정수랑 정수랑 더했어. 그러면 정수만 나오나? 안 나오나? 뭐 나와요, 그러면? 정수만 나오죠. 네. 정수랑 정수 더하면 정수밖에 안 나와요. 그럼 정수랑 정수를 빼면 정수만 나오죠. 정수랑 정수를 곱하면 정수만 나오지. 정수랑 정수를 나누면 정수가 아닌 게 나오죠. 정수가 아닌 게 나오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유리수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렇게, 자, 숫자들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유리수가 인간이 뿅 태어났을 때 이건 유리수야 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수 체계가 먼저였고요. 뭐? 우리 손가락으로 1, 2, 3, 4, 5, 6, 7, 8, 9, 10 세던 거. 여기에서부터 인간이 출발해서 숫자라는 걸 만들고 상형 숫자 먼저 만들고, 그치? 기호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아라비아 숫자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건데,
정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에 대해서는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정수만 나오니까. 근데 나누기에 대해서는 닫혀 있지가 않아요. 다른 애가 나오니까.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게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그쵸?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가 유리수고, 잘릴 건데, 이거. 어디다 써야지 안 잘릴까? 위에다 쓸까? 유리수 정의가 뭐게? 얘는 좀 중요한 거라서. 유리수 정의는 뭐게요? 아니, 정의는 아니야. 정의는 기억 안 나면 대답 못 한다 했으니까. 지금부터 알면 돼요. 자, B분의 A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밑에다 써야 안 잘리겠구나. B분의 A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 단 조건이 붙어요. 여기에 좀 특별한 조건 두 가지가 붙습니다. 두 가지. 이게 뭐게요? 0이 아니다. 누가? A, B. A는 0이어도 되지. 그치? B가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건 두 번째 조건이고. A랑 B가 우리 유리수 어디서 출발했어? 누가? 네, 그래서 A랑 B가 정수인 거예요. 정수에서 정수를 나눴더니 정수가 아닌 녀석이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그 녀석을 우리 뭐라고 하자? 유리수라고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분수 형태로 쓴 거는 전부 다 뭐다? 유리수다 이겁니다. 분수 형태인 거는 다 유리수인 거예요. 그럼 잘 봐봐. 이거는? 이거 유리수죠? 이거는? 자, 요거 분수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네. 분수꼴로 써 있으면 그냥 무조건 유리수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거는 아니지. 예를 들어 2분의 파이 라고 돼 있어. 이거 유리수게 아니게. 이거 아니야. 왠 줄 알아? 첫 번째 조건 A, B가 정수여야 돼요. 얘 정수니 아니니?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유리수가 아니에요. 그치? 네,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수 판단할 때는 요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볼게. 순환소수도 했을 거잖아. 모든 유리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모든 유리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하나 조건을 좀 붙일게요. 0이 아닌 모든 유리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자, 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보면 어떻게 되게? 이미 순환소수가 아닌데요? 유한소수인데요? 근데 얘를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랑 같은 거.
1과 같은 순환소수 혹시 뭐인지 기억나나? 그치?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면 같은 애입니다. 네. 뒤에 9999가 붙으면 그 앞에 있는 다음 유리수랑 같은 수가 되는데 이게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요거를 우리 순환소수 분수로 바꾸는 거 배웠잖아. 그렇게 계산을 해봐도 같게 나오지만 조금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자, 잘 생각해봐. 내가 누구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 사이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 잘 봐. 이거 뭔 얘기냐면 0.1과 0.11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큰 수죠. 어떻게 얘가 더 큰 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요 두 숫자 사이에 다른 숫자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가 있다고. 그래서 비교가 가능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이거 자릿수가 끝이 안 나. 앞으로 계속 갈 거야. 그러면 이거보다는 크면서 얘보다는 작은 중간 숫자가 존재하느냐를 물어보면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어차피 무한대로 쭉 가는 애니까. 그래서 결국 의미적으로도 얘랑은 차이가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약간 나중에 미적할 때 좀 필요한 얘기야. 극한이라고 하는. 실제로 무한대까지 가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요거는 우리가 분수로 해서 숫자 계산을 해봐도 결국 같게 나온다. 그죠? 내가 그거 하나 물어볼까? 무리수도 했잖아. 우리 다 했잖아. 할 수 있는 얘기가 너무 많아. 실수 알죠? 유리수랑 무리수랑 합쳐져서 실수예요. 조금만 더 가고 할까? 조금만 더. 여기 무리수까지 이게 다 하고. 그거만. 자, 그럼 유리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정수면서 유리수인 것들, 정수도 뭐 1분의 4, 이렇게 하면 유리수일 텐데, 여기에서도 이제 또 들어가는 게 뭐 있어?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요 말이 뭐야? 정수는 아닌데 유리수는 맞다 이 얘기야. 결국 분수로 쓸 수는 있는데 그게 정수가 아니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간다? 그거를 소수라고 부르고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눠질 거예요. 자, 이 소수랑 같은 소수야, 다른 소수야? 다른 소수입니다. 그죠? 다른 소수예요. 요 소자, 여기는 작을 소자를 쓰는 진짜 작은 수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소자는 본디 소자를 쓰는 뭔가의 근본이 되는 숫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 쓰면 그래서 프라임 넘버라고 합니다. 옵티머스 프라임 알아요? 몰라? 들어본 적 없나? 트랜스포머 몰라요? 그 멋있는 분을 몰라요? 옵티머스 프라임을? 모를 수 있지.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중요할 때 쓰는 단어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프라임 넘버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수다라고 하는 의미의 소수고, 얘는 진짜 작다 해서 작을 소자 쓰는 작은 수다, 요 얘기입니다. 두 개 다른 거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유한소수는 어떤 녀석을 유한소수라고 하게요? 소수인 거에서부터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아? 나누어 떨어진다의 의미가 뭐지? 정수로 나올 때 이야기야. 그치? 그래서 소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누어 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로 봐야 될 거고, 정수에서 정수를 나눴는데 안 나눠 떨어졌으니까 소수가 나온 거지.
유한소수의 정의. 유한소수 판단 어떻게 했어? 반복되지 이 유한소수 계환이며 왜 아니죠? 나눠보니까. 자, 그러면 얘는 아니야? 맞아? 아니야? 유한소수? 자, 그러면 얘는 점점 나눠보기 어려워질 텐데 이거는 자, 얘네들을 유한소수냐 아니냐 판단했던 그게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떤 수체계를 써요? 어떤 진법 체계를 쓰지? 우리 몇 진법 쓰니? 10진법을 쓰죠. 그죠? 10진법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눠 떨어진다 아니다의 기준이 숫자 기준이 어디야? 10을 기준으로 해요. 10을 소인수분해 하면 뭐랑 뭐 나옵니까? 2와 5죠. 그래서 우리는 10진법을 쓰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말 자체가 뭐야? 0.25라는 게 뭐죠? 이 점이 의미하는 게 뭐야? 소수 둘째 자리. 이거 100분의 1이란 소리야. 셋째 자리는 1000분의 1이란 소리고 넷째 자리는 10,000분의 1. 그치? 항상 뭐여야 돼? 밑에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 돼야 돼요. 그럼 10의 거듭제곱이 돼주려면 2랑 5 빼고 나머지 숫자가 껴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8 곱하기 5야. 그치? 그럼 얘 2의 세제곱이지. 2의 세제곱이랑 5 곱해져 있잖아. 2랑 5밖에 없죠. 그러면 얘 뭘로 바꿀 수 있어요? 1000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한마디로 2 세제곱이랑 5 세제곱해서 10 세제곱 만들어서 1000으로 바꿀 수 있거든. 위아래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맞지? 그래서 얘 유한소수고요. 얘는 100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얘 5제곱밖에 없잖아. 얘는 5의 세제곱. 얘는 5의 4제곱. 다 가능한 겁니다. 유한소수. 근데 예를 들어 15분의 4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분모에 3 껴있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유한소수가 되려면 유한소에서 정의는 이거야. 소수 첫째 자리 뒤에 0이 아닌 숫자가 유한개. 숫자가 유한개 있는 게 유한소수고요. 그 다음에 무한소수는 0이 아닌 숫자가 무한개 있는 게 무한소수입니다. 반대로. 근데 요거를 매기는 판단하는 기준이 뭐야? 분모를 소인수분했을 때 분모에 2와 5의 거듭제곱꼴의 형태로 있으면 돼요. 그 외에 나머지 숫자가 껴있으면 전부 뭐다? 무한소수인데 그 무한소수 중에서도 또 한 번 나뉘지. 이 무한소수 중에서도 한 번 나뉘죠. 순환하는 무한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랑 나뉩니다. 맞죠? 자,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되죠. 이것까지는. 왜? 분수 쓰는 게 가능하니까. 왜 분수 쓰는 게 가능해? 2.3737 이렇게 반복해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버려? 요거 한마디를 땡겨버려. 이렇게. 그러면 소수점이 통일될 거 아니야? 237.3737 가면 요 소수점 뒤에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이게 날아가요. 소수점이 사라집니다. 그치? 똑같은 녀석 뺐으니까. 그럼 얘가 내가 x라고 했을 때 얘 100 곱했으니까 100x고
여기서 얘 뺐으니까 99x가 237 빼기 2다. 그리고 x 내가 구하고 싶으면 어떤 수 x는 분수로 써보면 이렇게 되더라 해서 분수 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가능하다. 분수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왜 유리수가 아닐까? 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반복이 안 되니까 내가 소수점을 지워주고 싶어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지? 예를 들어 3.14152 해서 쭉쭉쭉쭉 나가는 원주율이 있는데 이 뒤에가 똑같아야 지울 수 있을 건데 얘는 어디에서 반복이 되는지 모르잖아. 그럼 얼마를 곱해가지고 해야 지워질지도 모르고요. 심지어 끝이 안 나니까 분모에 얼마를 넣어야 될지 감도 안 와요. 이게 어디 자리에서 끝이 나면 10의 1억 제곱이 됐든 10의 10억 제곱이 됐든 분모에 쓸 수만 있으면 유한소수가 될 건데 안 끝나니까 얼마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녀석들은 분수꼴로 결국엔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을 우리는 무리수다 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왜냐면 유리수 체계에서 또 벗어난 애가 하나 나온 거잖아. 그죠? 유리수 체계에서 벗어난 친구가 하나 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친구의 이름을 또 하나 붙여준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우리 유리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얘 혼자 딸랑 무리수인데 요거 두 개 합쳐서 뭐가 된다? 우리는 실수라고 합니다. 자, 이거 실수했다의 실수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숫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숫자도 있어요. 네, 그거를 저기서 해요. 공수 1에서 허수라는 걸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숫자들을 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합쳐져서 뭐라고 하냐? 복소수라고 해요. 여기까지 하는 게 수체계의 완성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기 가서 공수 가서 하는 거니까 요거는 3월 달에 할 거고요. 우리 하는 건 여기까지인데 자, 그럼 요까지 하고 내가 이제 하나 물어본다 이거야.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실수야. 그럼 한번 내가 물어볼게. 실수 중에 유리수가 많게 무리수가 많게? 아니면 반반이게? 딱 세 가지. 실수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둘 다 무한할 거야. 실수 안 끝나지. 무한이 갈 건데 그 무한한 와중에 유리수가 많게요? 무리수가 많게요? 아니면 같게요? 좀 생각하기 어려우면 내가 이렇게 잘라줄게. 0에서 1까지 유리수가 많게 무리수가 많게 아니면 같게? 요거 아무 생각이 없나? 생각 중인가? 무리수 왜? 끝나지 않으니까. 한 녀석 한 녀석 보면 끝나지 않기는 하는데 끝나지 않으니까 조금만 좀 더 봐봐. 걔 시점에서 말고 좀 다른 시점에서 한번 봐봐. 이거 되게 듣고 나면 되게 쉬운 얘기야. 여러분도 충분히 떠올려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 진짜 대단한 거야.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유리수는 어떤 녀석이고 무리수는 어떤 녀석인지를 조금만 집중해서 한번 봐보면 알 수 있어. 그래서 수학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같을 것 같아요. 유리수가 있으면 그 다음 무리수가 오고 또 유리수가 있으면 또 무리수가 오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둘 다 이 사이, 이 0, 1밖에 안 되는 이 숫자 사이에 유리수도 무한개 있고 무리수도 똑같이 무한개 있긴 해. 둘 다 개수를 셀 수는 없어. 근데 누가 더 클까 아니면 같을까야 결국.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어차피 무한대니까 같다라서 같다. 동의하시나요? 잘 모르겠죠. 자,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이거 근데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이제 전문 용어라고 해야 되지.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면 가산무한이라는 것과 비가산무한이라는 말을 해요. 자, 의미는 이거야. 가능하다. 세는 게 가능한 무한대. 비는 뭐야? 아닐 비자니까 세는 게 불가능한 무한대. 요 두 가지 얘기인데, 자, 잘 생각해봐. 유리수는 있잖아. 우리가 개수를 셀 수 있어. 0.1, 0.11, 0.111, 0.1111 해서 셀 수 있죠. 하나씩 카운팅이 가능하지. 그치? 근데 무리수는 뭐야? 못 세요. 왜 못 세냐? 끝이 안 나. 봐. 원주일 다음에 오는 녀석이 누구게 물어보면 몰라. 얘가 끝이 나봐야지 뭘 그 다음에 누가 오는지를 알지. 맞지? 다음에 누가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개수를 카운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 이거를 의미를 조금 이걸 내가 숫자로 물어봤는데 봐봐. 여기를 우주라고 생각을 해보자. 우주에 별이 몇 개 있게? 무한개 있어. 그럼 잘 생각해봐. 별 근데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지. 태양계,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왕소는 빠졌으니까.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별 개수 하나하나는 셀 수 있니 없니? 있어요. 근데 어때? 우주를 다 생각을 해보면 너무 많아서 못 셀 뿐이야. 살아생전에 못 세니까. 그쵸? 셀 수 있는데 너무 많아서 못 센다 이 얘기야. 그럼 봐봐. 실수라는 녀석은 뭐였지? 유리수랑 무리수가 합쳐서 실수예요. 그럼 자, 얘가 우주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뭐가 되게? 그 나머지 우주 공간이 무리수가 되는 거지. 그치? 요 둘이 합쳐서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얘는 셀 수 있으니까 얘를 뺀 나머지가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별들 사이사이에 그 비어있는 그 공간들을 채워주는 게 누구다? 얘다. 그럼 비교해보면 누가 더 많을까? 얘가 압도적으로 더 많죠. 그치? 요렇게 좀 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유리수랑 무리수랑 반반이 아니야. 무리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이까지 하면 수책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숫자들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태로 조금 바라봐주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무리수에 대해서 하게 될 거다. 제곱근. 그러니까 나랑 하는 수업이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에 비어있는 개념들은 중간중간 다 짚어가면서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고. 자, 제곱근이라는 말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게?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근원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의 제곱근이다라고 하면 무슨 수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5가 나왔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4의 제곱근이 뭐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수를 제곱해야
어떤 수를 제곱을 해야 4가 될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는 2랑 마이너스 2 둘 중에 하나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근데 얘야 이 제곱이니까 제곱했을 때 얘 되는 거는 정수 단위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숫자들은 제곱해서 5가 나오는 게 정수 단위에서 안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런 녀석들을 무리수라고 하고 우리는 루트를 붙여서 쓰기로 합니다. 자, 이 루트가 어디서 처음 나왔느냐?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대략 2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누구 시대일까 그때가? 네, 기원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교과 지금 배우는 요 내용들 있지, 이거 다 기원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수학 이 내용들은 이미 2000 몇백 년 된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기초 학문으로. 2500년 전쯤이면 어느 시대냐? 피타고라스 시대입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시대예요.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이 뭐였냐면 이 세상은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그게 유리수와 정수, 그러니까 유리수 체계, 표현할 수 있는 숫자지 우리가. 이제 분수로 쓸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수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가 피타고라스 학파의 그거야. 교리야. 그때는 수학이 종교였으니까.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에서 위배되면 뭐예요, 이거? 뭐라 그래? 이단이라고 하죠. 그치? 종교에서는 그런 거 이단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긴 거야. 피타고라스의 정리. 배웠지?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했죠?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라는 느낌으로 해서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c일 때 이거 제곱 더하면 이거 제곱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안 풀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거에 대한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면 9, 16, 25 해서 맞는 얘기가 되는데 이걸 뭐라 불러, 이런 숫자들을? 피타고라스 수라고 합니다. 피타고라스 법칙을 만족하는 정수들을 피타고라스 수라고 해요. 이것도 했을 텐데. 아무튼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 생겨. 무슨 상황이냐? 얘가 1이고 얘가 1이야. 그러면 1제곱해서 1이야. 1제곱해서 1이야. 더했더니 뭐 돼? 2야. 뭐가 2인 거야? a제곱이 2인 상황이 생겨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거야. 제곱을 했는데 2가 되는 숫자가 대체 뭐냐? 이게 되는 유리수가 대체 뭐냐? 이거야. 그렇게 해서 주구장창 찾아봤는데 끝이 안 납니다. 근사값을 계속 구해보는데 1.4, 1, 4, 뭐시기 계속 하는 거야. 끝이 안 나. 그래서 그거를, 이런 숫자를, 이거는 유리수가 아니다 하고 루트와 이제 무리수라는 개념을 피타고라스 제자 중에 제시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타고라스 학파의 교리는 이 세상은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갑자기 끝이 안 나는, 표현할 수 없는 숫자,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숫자가 나와버렸어. 이걸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 제자가 발설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야? 쫓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단으로. 그래서 결국 죽었습니다. 결국 죽었는데, 그 제자가 요거를 발설하면서부터 무리수라는 게 이제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다. 2500년 전에. 요런 기원을 갖고 있는 제곱이다. 제곱근이. 그리고 특징이 하나 있죠. 자, 잘 봐. 루트라고 하는 녀석은 이거예요.
제곱을 했을 때 이게 되는 숫자인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녀석은 결국 제곱인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얘는 항상 어떤 수여야 될까?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는 얘기냐면, 잘 봐. 내가 여기 써놨고, 우리 3-1 한번 했으니까 바로바로 그냥 확장돼서 끼워 맞출 수 있는 거 바로바로 끼워 맞춰 줄게요. 자,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건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다 했어요. 그쵸? 그럼 음수인 거는 없습니다. 제곱했는데 음수인 숫자가 어딨어, 세상에? 없어요. 그걸 허수라고 하고, 그걸 여러분들은 고1 때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수체계 안에서 뭐야? 그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은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런 숫자 없어. 그리고 그거 없으니까 허수라고 부르는 거야? 없어? 없는 숫자야. 제곱했는데 음수인 거. 자,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걸 할 거야. 갑자기 대뜸 2차 방정식. 그치? 자, 이게 0보다 크면 근이 2개고요. 이게 판별식이었어요. 이게 0이면 근이 1개고요. 이게 0보다 작으면 근이 없었습니다. 요게 판별식인데, 자, 여러분들이 외웠던 근의 공식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 근의 공식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완전 제곱했을 때 나오는 게 이거라고. 그럼 잘 봐. 내가 밑에다 하나 또 문제 다시 써볼게. 자, 얘를 x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완전 제곱할 때 얘 절반의 제곱 필요해. 9가 돼야 될 거야. 양쪽에 얼마 더해요? 29. 그럼 여기 풀마 루트 29 들어갈 거예요. 맞아? 그리고 얼마 넘어와? 얘 절반 완전 제곱 될 거니까. 그치? 마이너스 3일 텐데 넘어오면서 3돼서 요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잘 생각해봐요. 결국 우리가 완전 제곱 만들 때 이쪽 양쪽에 더해주는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는 녀석, 이 녀석이 뭐야? 결국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지. 잘 봐. 얘가 얘야. 얘가 0보다 크면 당연히 x가 얼마? 여기 2a분의 마이너스 b. 한마디로 여기서 뭐야? 3. 3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를 더할 거잖아. 얘가 0보다 크니까. 여기 3 더하기 루트 29 하나 근 1개, 3 빼기 루트 29 근 1개. 그래서 근 2개. 근데 얘가 0이면 여기가 0이란 소리야. 0이라는 건 뭐지? 루트 0이면 없는 거죠, 없는 거. 얘 없어. 그러면 근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맞죠? 그래서 1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거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거든? 여기가 음수인 거 존재한다 안 한다? 없다. 그치? 존재 안 한다. 그래서 근이 없는 겁니다. 그런 숫자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판별식에서도 요게 왜 근이 2개, 1개 없는 건지가 결론 우리 완전 제곱했을 때 나오는 여기가 양수면 당연히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 해서 2개. 0이면 얘밖에 없으니까 1개. 여기가 음수야? 그러면 그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없는 건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을 판별식으로 따로 외운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뭐만 하면 된다. 앞으로 완전 제곱 만드는 것만 잘 하면 그냥 다 거기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대신에 저 완전 제곱 만드는 거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될 거고, 그건 내가 많이 시킬 겁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제곱근 이야기였어요. 그게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저렇게 활용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수는 항상 뭐 해야 된다? 양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한 문장이 그게 정의가 중요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요런 거 그래서 한 문장이 판별식까지 가면 그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결국 수학은 퍼즐 맞추기라서 쭉 이렇게 이어져 하나로.
그래서 그 굿을 꿰는 작업을 잘 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수학 갖고 노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멋있게 갖고 노는 겁니다. 그냥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이야기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음수라 그랬어. A가 음수라 그랬어. 근데 루트 A 제곱이면 결국 양수잖아. 얘가 음수였어도 제곱하면 양수니까. 그럼 이거는 존재하는 숫자는 맞죠? 근데 루트의 어떤 수 제곱이면 루트가 벗겨질 거잖아요. 요게 요 루트를 지울 거니까. 그럼 얘가 바깥으로, 세상 바깥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될까? A라고 해서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게 마이너스 A로 해서 나와야 된다. 요 얘기. 자, 이게 헷갈리면 숫자 넣어보면 돼. A는 0보다 작다 그랬어.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요.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면 뭐야? 이거 4야, 4. 근데 4가 루트 벗겨지면서 2로 나올 거잖아. 아까 마이너스 2였는데 A는 2로 나와야 되니까,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항상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다. 요것만 잘 할 줄 알면 제곱근 단원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풀어볼까? 1-1이랑 2-1이랑 자, 1-1은 몇 번이게요? 응? 그럼 2-1은? 얼마? 계산한 거 얼마 나왔어요? 1-1은? 그렇겠지? 자, 한번 볼게. 자, 무슨 말이냐. 다음 수의 제곱근 중에서라고 했어요. 이 숫자 말고
이 수의 제곱 근 중에서 근호를 안 써도 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계산하면 거기다 루트 씌우라는 거잖아. 이거에다 루트 씌우면 64는 8제곱이니까 되는데 125가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0.7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자체가 0.7이잖아 일단. 여기다 루트 씌우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루트 9면 이게 3이라는 소리고 여기다가 루트 씌울 거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얘는 이거 어떻게 썼죠? 9분의 그치? 9분의 35 루트 씌우면 얘는 되는데 얘가 해결이 안 돼요. 얘는 뭐야? 얘는 0. 225 1.5의 제곱이죠 이거. 1.5의 제곱. 자 봐봐, 뭐 요거 하나 해보자. 요거는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은 거. 15의 제곱 얼마니? 225야. 자 25의 제곱 얼마게? 625. 자 35의 제곱 얼마게? 여기서부터는 거의 모르지 않나? 할 일도 잘 없을 거고.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그냥 한번 내가 쭉 써볼 테니까 한번 잘 봐봐. 좀 보이지 않나? 얼마 오게 이거?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게? 자 어떤 수 5의 제곱이 붙으면 뒤에 25가 오는 거는 당연합니다. 요거는 변하지 않고요. 그럼 결국 앞에 두 자리가 어떻게 되냐는 건데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6 곱하기 7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다음 7, 8, 8, 9, 9, 10. 네, 요거는 알아두면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서 알아두면 조금 유용한 이야기. 근데 여기 이후로 거의 할 일이 없긴 해. 할 일이 없긴 한데 곱셈 공식 단원에서 가끔씩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있어요. 40 더하기 5의 전체 제곱으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 막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알고 있으면 사실상 근데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 또 알려주면 이거는 연습을 해두면 되게 좋을 거야. 숫자 4개만 하나 불러볼래? 응. 2개만 불러봐. 2개 해보자. 1, 3. 그리고 상관없어. 2, 3. 자, 암산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 30 곱하고 했나? 23 곱하기 30 하고? 자, 요거 이제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조금 얘기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잘 봐봐. 여러분들 곱셈 공식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거 두 자리 암산법 내가 수험생한테도 시키는 거거든.
암산하는 거 훈련하라고. 어떻게 하냐면 요 두 개가 곱해서 제일 앞자리가 됩니다. 6.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 곱한 것끼리 더한 게 중간 자리가 돼요. 그 다음 제일 끝자리끼리 이렇게 더한 게 마지막 자리가 되지. 그럼 봐. 3, 3, 9, 2 더하면 11이야. 그러니까 7, 1, 3. 여기 10, 아니 뭐야. 11 여기 들어갈 테니까 요거 1 넘어가죠. 이거 평소에 좀 훈련해야 돼. 연산 속도를 좀 키우려면. 숫자 4개 또 다른 거 해볼까? 스타트. 그렇지. 7, 3, 6 되겠죠. 6이고요. 9, 4, 13, 7, 3, 6 이렇게 오는 겁니다. (800) 자, 가운데 자리 얼마야? 2, 2, 4, 7, 3, 21, 25. 그러면 8, 5, 거기다가 14니까 8, 6, 4. 그치? 864. 요거 내가 수험생들한테도 실전으로 시키는 거예요. 매일 10문제씩. 수업할 때마다. 10문제씩 매일 시키는 거라서 이거 어차피 여러분 곱셈 공식도 해야 되고 이제 3-1 했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숫자 계산하는 것들이 좀 종종 보일 거예요. 근데 요게 암산을 시키는 게 단순히 이런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계산을 머릿속으로 할 거잖아. 지금 내가 이렇게 암산법 시키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게 시키는 거거든. 이거 진짜 고3 애들한테 이거 계산해봐 라고 딱 시키잖아. 그럼 이렇게 쓰고 있어. 봐. 여러분들 3-1 할 때 곱셈 공식이랑 다 배웠는데도 수능 볼 때 곱하기 해봐 하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 걔네가 이걸 안 배운 게 아니야. 했는데 다시 돌아가 이걸로.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을 안 하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늘 해오던 익숙한 방식대로 가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사고력이 확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거대로 계산을 하는 거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요거는 암산을 시키게 되면 요거는 생각을 시키는 거거든. 결국 사고력의 뜻이 뭐야? 생각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많이 해놓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느낄 겁니다. 머릿속에 내가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의 사이즈가 있거든? 그게 지금 당장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거야. 머릿속으로 막 뭔가를 해보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지금부터 그냥 여러분이 몇 년을 꾸준히 연습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게 됩니다. 수능 문제 1번부터 30번까지 암산이 가능해져요. 이과 기준 말고 예전 이제 문과 수능 기준으로 실제로 이렇게 해설 강의도 내가 했었었고 1번부터 30번까지 펜 안 쓰고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거 계산해서 여기다 던져놓고 이거 계산해서 여기다 던져놓고 그 아이언맨 봤니? 그 약간 진짜 홀로그램 눈앞에 홀로그램 띄워놓는 거 마냥 이거 계산해서 던져놓고 이거 계산해서 던져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갖고 이게 가능해져. 근데 여러분이 생각한 걸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머릿속으로 푸는 게 계산하는 속도는 훨씬 빠르지. 왜냐면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한 걸 다시 갖고 와서 손으로 적는 게 그거잖아. 적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작업을 안 하고 여기에서 해결해버리면 속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날 거거든? 근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쓰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단순한 연산들은 계속 훈련을 해두면 그 공간을 키워놓잖아. 그럼 그거 아무도 못 따라와, 나중에.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 그 주산하는 애들이 계산 진짜 잘하는 거 알지? 걔네가 왜 그러냐면 평소에 주산도 이렇게 뚜두두둑 해서 하지만 주산 배우는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뭔가 안 하고 있을 때도 주산 수업을 안 하는데도 그 주판이 계속 눈앞에 보여. 그래서 그걸 상상으로 계속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니까 나는 머릿속으로 암산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근데 그 생각하는 것 자체를 평소에 많이 하다 보면 이 사이즈가 커지거든. 본인도 알게 모르게. 그럼 그렇게 커진 거는 못 따라가. 단기간에 이렇게 확 좁힐 수 있는 그게 아니야. 진짜 내공이지, 내공. 그 무협지에서 말하는 그, 운기조식으로 뭐 30년 해가지고 기른 내공,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거는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누가 이렇게 탁 심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왜 국어 같은 것도 책 어릴 때부터 읽은 애들이 나중에 국어 성적이 안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게 다 그 안에 있는 내공인 거라서 지금부터 잘 해두면, 그렇다고 쓰지 말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논술형 시험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도 훈련은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안 써도 되잖아. 이런 계산은 안 써도 되잖아요. 이런 거는 평소에 암산 계속 해보면서 사이즈를 좀 키우시면 돼요. 내가 수능 보는 애들한테 뭐 시키냐면 신호등 기다릴 때 차 번호판 몇 자리게? 4자리지. 신호등 기다릴 때 네 눈앞에 보이는 차가 출발하기 전에 계산 끝내라, 이 얘기 하거든. 그럼 이걸 나중에 한 몇 달 하잖아. 그럼 이제 이런 게 돼. 등굣길에 저 멀리서 보이는 차가 번호판이 딱 내가 인식이 될 때쯤, 그때부터 시작해서 얘 지나가기 전에 계산이 끝나요. 그렇게까지도 가능해져. 많이 하면. 그럼 평소에 훈련을 어떻게 해요? 뭐 숫자 4개만 쓰면 되니까. 난 예전에 이렇게 해도 했었어. 지금 몇 시야? 7시 21분. 그러면 19 곱하기 21 시작. (399) 생각보다 쉽죠?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많이 어렵지 않은데 요 차근차근 조그만한 이것들을 평소에 근데 안 해봤을 거 아니야. 지금 여태까지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거든. 근데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조금씩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이랑 이게 1년, 2년, 3년, 4년 가잖아? 너 아무도 못 이겨. 연산에서는. 이렇게 차곡차곡 기르는 거야. 얼마나 다행이야. 수험생들도 맨날 하는 건데 너네 지금부터 하면 나중에 나보다 잘하지 않을까? 지금부터 한 3년만 이렇게 해도 나보다 훨씬 빠를걸? 내가 쓰는 동안 너네 답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렇게 썼어. 나 이제 쓰고 나서 계산해야 되는데 니네 이제 답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정도 경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평소에 본인들이 차근차근 해봐. 좀 재밌어 하면은 많이 늘어날 거고. 막 그런 강제로 내가 애들한테 시킬 때는 그것도 했어. 너 핸드폰 전화번호 켜. 요새 핸드폰 번호 몇 자리게? 4자리, 4자리. 자, 그거 다 받아 적은 거야. 전화번호부에 있는 4자리, 4자리를 그 노트에 다 적어요. 다 적어. 한 사람 번호당 2개씩 나오잖아. 4자리, 4자리. 그러면 내가 100명 있다 치면 일단 200문제는 확보거든. 그거 다 적은 다음에 다 하고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되게 별거 아닌데 이게 다 기초 얘기잖아. 계산, 연산. 이거를 흔히 말하는 피지컬이라고 불러요. 선생님들이 부를 때는. 그래서 선행은 많이 안 했는데 이 피지컬이 높은 애들이 있어. 선행은 학원을 많이 안 다녀갖고 뭐 선행하는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기를 뭐 어릴 때부터 다닌 게 아니라 뭐 이제 왔다거나 하는데 이 피지컬이 되게 높은 친구들이 있어. 그럼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답이 잘 안 나와. 계산 실수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면 오답의 이유가 확실해. 몰라서 틀린 거야. 계산 실수로 틀리는 건 진짜 뭐 한 100문제 풀면 한 뭐 3, 4문제 정도? 그 정도의 오답률? 계산 실수는? 이렇게 되면은 수학이 되게 재밌어요. 왠 줄 알아? 계산이 더 이상 너네한테 벽이 아니거든. 계산하면서 그런 흥미를 좀 느낄 수 있으면 좋지. 그럼 이제 오답 나오는 것도 진짜 모르는 것만 오답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쌓아 올리는 속도가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쌓아 올릴 수 있거든. 그럼 뭐 너네가 스페반을 가든 나중에 의대반을 가든 가도 선생님들 신날 거야. 막 그냥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리는 대로 막 쌓아지니까. 근데 그게 되려면 요 베이스가 빡 이렇게 있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레고 블록 쌓는 것만 이렇게 툭툭 던지면 이제 하나씩 툭툭툭툭 이렇게 쌓일 거거든. 그럼 해주는 사람도 재밌지. 본인도 재밌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하나하나, 내가 지금 뭐 수학 공부를 했다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하나씩 알았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해질 거라고. 그때부터가 진짜 공부 시작인 거거든.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 아직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제 숙제로 내줄 건데, 요거 제곱근 파트 1단원 불로 16조까지죠.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은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진도 나갈 거고